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한가입니다. 오늘 저는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기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 일본 시민 100명하고 직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긴장되지만 아주 기쁩니다. 100명의 열기, 긴장하고 있어요. 100명의 열기, 백인 100명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いやー、よくわからなかったけど、すごいお見事な人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筑紫哲也です。玉美鈴です。韓国で生まれた新しい大統領をお迎えして、市民との直接対話が実現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うやってお迎えするのはアメリカのクリントン大統領、中国の習近平首相について3人目です。戦後生まれの新世代大統領と言われるように、韓国で若者たちの圧倒的な支持で当選した方です。というわけでスタジオには日本の若者を代表して草薙剛さんに参加してもらいました。草薙さんはご存知のように韓国語ハングルをマスターして、日韓の若者の交流を精力的に進めている方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役に立てるかどうか一生懸命頑張ります。はい、よろしくどうぞ。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早速ご紹介します。大韓民国大統領のムヒョンさんです。地雷だらけの訪問。今回の訪日をそう呼ぶ声もありました。有事関連法の成立など日韓関係がギクシャクしかねないタイミングにもかかわらず、大統領は日本の地を踏みました。賭けともいえる訪日で目指すのは韓国と日本の未来志向の交流。自分の信念に忠実であることを貫いてきたノムヒョン大統領が今、新たな挑戦として日本の市民100人と으로 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방문을 매우 기쁘게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날 도착하는 날 많은 일본 국민들이 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날씨도 매우 맑은 날씨로 또 저희 방문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모두가 북한 핵 문제가 혹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이스미 총리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결과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제인들을 만났고 우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경제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또 아시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가 앞으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가기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한일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그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도와주신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좀 쉽게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皆さんではおかけくださいませ。どうぞ。はい。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私どもの番組の恒例としまして、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하는 질문인데요. 짧은 질문에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こちらは草薙剛さん。 구산하기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質問お願いします。では第1問です。若者たちに支持された大統領ということですが、若者たちは大統領に何を期待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 많이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 원칙과 신뢰라든지 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그 페어플레이의 문화가 크게 발전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었고 젊은이들은 저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では第2問です。南北統一は10年以内に実現できますか。 남북 통일은 10년 이내에 실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10년, 20년 또는 50년 이런 예측을 하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 정강에서 통일이란 말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통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평화의 체제를 평화를 안정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가면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では次の質問。キムチは SARS に効くと思いますか。 김치는 사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아직 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치가 잘 팔리길 바랍니다. さて夫人の手料理、お気に入りは何でしょう。 부인께서 만드신 음식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그 옛날이라면 그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옛날에 한번 말한 일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 음식만 올라왔기 때문에. では最後の質問です。ご自分の顔を気に入っていますか。 본인의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옛날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얼굴이 제법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마음에 듭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どうもあり た。 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맙습니다. そちらの方からとっても率直に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さて、皆さんご覧のように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에는 조금 전부터 각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 100명이 모였습니다. もう本当にノー大統領と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대단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そして大阪の方にも30 한편 오사카에도 시민 3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大阪の皆さんもどうぞ 오사카에 있는 분들도 잘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탁드립니다. 積極的にご参加くださ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では、皆さんにいろいろ伺う前に 그러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この VTR から 이 화면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도전한다. 신념을 계속 관철시키는 완고한 사람. 이것이 바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노무현의 이미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원자가 없는 정계의 잡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5 형제 가운데 막내.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중학교 1년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9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이런 도전이 결실을 맺습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난 노무현 변호사는 군사정권하의 사회체제에 도전한다. 고문을 받은 학생을 변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화 요구의 태풍 속에서 그는 항상 시민과 노동자 측에 섰다. 최루탄 속에서 솔선해서 행동했으며 당국에 구속된 적도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국회 야당 민주당에서 출마해서 첫 당선. 아주 신랄하게 부정을 추진했다. 일약 정계의 스타가 된 노무현 의원.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충실했다. 소속 당이 민주화 노선을 포기했다고 항의하며 9년이 반기를 내걸었고 그 결과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그 뒤에도 원칙론을 주장했고 낡은 인습에 도전해서는 낙선을 반복했다. 2000년 8월 이런 노무현 씨에게 정치가의 팬클럽이 탄생. 인터넷을 기폭제로 지지자 7만 명이 모였다. 변혁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그에게 희망을 맡겼다. 노무현 씨를 지지해온 부인은 대통령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서 결혼. 지금부터 30년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법시험 준비생이었다. 일남일녀는 이미 독립했으며 앞으로도 부부 두 사람이 사이좋게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요. 취임 초부터 다양한 대미 관계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프 또는 에피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자녀가 두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육아에는 얼마나 관여를 하시나요? 또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장 신경을 쓰는 점은 어떤 점이십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학교 다닐 때쯤까지 좀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냥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이외에 특별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대체로 품행도 바르고 남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두 사람 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제법 괜찮은 직장인으로 상사나 친구들로부터 사랑받는 직장인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을 항상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링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링컨을 존경하는 인물로 말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신념을 관철시키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강인한 성격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강인한 성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점과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다양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특별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걸어왔던 그 길과 그 정치의 선택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되고 나서 배운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운 아주 단순한 것,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든지 약속은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길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다보고 또 약속을 하게 되고 또 약속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약속한 길대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좀 남들이 보기에는 소신이 있다거나 신념이 강하게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금방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 나약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 약해졌다고 고백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대통령님,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도쿄 분교구의 센다기 초등학교의 6학년생인 요시다 아야카, 그 뒤에도 나왔는데요. 그 아야카 양이 보낸 질문입니다. 저는 6학년이 됐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가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항상 부대껴 왔던 문제는 서로 편을 갈라서 이제 불신하고 적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마다 자꾸 싸움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웃 나라 간에 서로 싸우고 그 감정이 남아서 지금까지 다 풀어내지 못하는데 또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 동서가 또 갈라져서 지역 간 대결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지 않는 사회,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을 지지해온 젊은이들로 주제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후산하기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가서 그쪽 젊은이들과 교류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요? そうですね。少し日本の若者より 일본 젊은이들보다 한국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병역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병역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역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안정환 씨가 입대했을 때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병역제도는 언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한국도 지금처럼 강제적인 징병제도가 아니라 모병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좋은 시기를 이렇게 군복무를 통해서 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고, 또 개인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숙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징병제는 그대로 당분간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여기 비장의 VTR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36살 때의 노 대통령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20년 전인데요.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비화호에 가셨는데요. 비화호의 요트 경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사하게 조정을 하고 계신데요. 앞에 계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기민한 동작을 보이시는데요. 이 경주에서 사실은 개인 우승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리운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저 시기가 제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를 찍은 분으로부터 비디오 편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한동안 소식 전하지 못했습니다. 비화호 BSC의 이노우에입니다. 노무현 씨와 제가 함께 우승한 한일 친선 경주. 1982년부터 올해로 21번째를 부산에서 맞게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씨가 처음으로 일본에 오신 1983년. 그때 오사카에서 환영회를 했는데 그때 노무현 씨가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주 활기찬 노래였는데요.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다시 꼭 한번 비화호에서 요트를 탑시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노우에 씨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노우에 씨는 참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지금도 보고 싶은 분입니다. 지금도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부르시나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노래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항 노래요? 예. 예. 얼추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오사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사카시 중심부 나카노시마에는 중앙시민회관입니다. 지난 1918년에 건설된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대강당에 18살 이상부터 80살까지 31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면 즉시 이곳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기차게 나갑시다. 그러면 먼저 카네다 씨. 카네다 씨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님의 가정은 엄처시한가요? 아니면 가부장적인가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네.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고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재물을 넣어놓는 창고에 열쇠를 여성들이 관리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여성들이 남편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서 예금이 그 통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여성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정에서의 확실한 주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또다시 오사카를 연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잠시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과거 청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 교류, 그리고 북한 문제 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또 하나는 현재 북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위험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사람이 60%, 위험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0%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북한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냉정하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북한은 우리 한국보다도 힘이 약하고 일본보다도 힘이 훨씬 약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미사일 몇 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것이 그만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 적대감은 잘못하면 충돌해서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냉정하게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도 60%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처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꼭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저쪽부터 갈까요? 북한과 한국은 독립국가로 병존이라고 할까요?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통일을 내걸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래에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념의 문제라든지 논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북한이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북한이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금까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은 그것이 국가로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그것은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적 실체입니다. 대화하고 말하자면 대화하고 상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고 약속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너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 실체가 말하자면 법적 자격이 뭐냐 이런 얘기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서 장차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고 나중에 가서 어느 땐가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통일은 천천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확고히 굳어지고
그 위에 스스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면 정치적 통일은 천천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문제를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皆さん元気よくもう一度。はい。 저쪽에 계신 분. じゃあそっちはいどうぞ。はい。ですか。大統領に聞きたいんですが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北朝鮮の問題で 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気持ちがですね 정말로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싶습니다. 大統領が平和的な解決をしたい 대통령께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정말로 그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도 대통령과 손을 잡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용이 주도한 사람은 모든 불행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또 대비해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항상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자고 계속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한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얘기보다는 항상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합니다. 물론 불행에 대한 대비도 하죠. 하는데 북한이 과연 대화로 나올 것 같으냐, 대화의 상대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만 2천 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화로서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남북 간 평화와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웰든 하원 의원을 비롯한 6분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은 역시 한국에 와서 대화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자기들의 확신을 말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오는데 다녀온 사람들은 대체로 대화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해관계가 있고 자존심, 국가 간의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만나서 악수하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화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쟁은 안 된다는 이 큰 원칙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면 결국 그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우리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또 중국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들과 다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점은 애국심이 강하다는 점과 특히 음식이 맛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찌개 등을 좋아합니다. 한국인은 무엇이든 서두릅니다. 먹을 때도, 또 빨리 먹으라든가, 함께 어디를 갈 때도 빨리 오라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 하고 화도 내곤 합니다. 의외로 일본어도 잘 통하고 친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사카를 불러보겠습니다. MBS의 카토 씨.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또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그러면 이학 씨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제1동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이 있으시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계신 한국 동포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따로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나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하는 일보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만 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もう一人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요시다 씨 부탁합니다. 요시다 씨는 주부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보다 더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면 베스트 3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해온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한국은 아주 가까운 나라라야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제 북한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경제도 함께 번영하고 또 나중에 유럽 같은 곳에서는 안보도 집단 안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북아시아가 함께 서로 안보를 이제 서로 적대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집단 안보 관계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 때 우리 일본도 한국도 모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지 않을까. それではもう少し会場の質問、だんだん日本と韓国 그러면 점점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そっち聞いてください。日韓の教師の交流であるとかですね。 한일 교사들의 교류 등이 가능하진 않을까요? よろしかったらですね。 만약 괜찮으시다면 고이즈미 총리에게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교과서 문제를 위해서는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상호 간의 교류 같은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앞장서는 방법도 있겠고 정부가 앞장서지 않고 선생님들 상호 간에 서로 협의해서 교류를 터나가는 민간 교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언론 생각하기엔 민간 교류가 좀 더 실제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말해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제게 이 질문을 할까 라는 데 대해서 좀 착잡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과거사 문제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사는 그냥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사는 나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 있고 또 그것이 미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잘 풀어나가면 과거사는 그야말로 과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과거사를 자꾸 덜먹이는 사람들의 덜먹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만 덜먹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하려는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와서 무슨 뭐 말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과거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한일 관계 또는 한중일 관계에는 100년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함께 하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사 그 자체로서 무슨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과거사를 말하지 않아도 좋을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과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교사한 것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대처해야 할 과제로 한국 측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과거 청산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과거에 여러 문제가 청산됐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30%가 과거 문제가 청산됐다고 대답한 반면 64%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청산됐다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8%입니다. 90% 가까이가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이미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방일도 그런 미래를 생각하자고 해서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측면에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팩스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1살인 한 회사원 남성인데 노노야마라는 분입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것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취임식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한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제가 초청을 취소해버리면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문제로 초청을 취소해버리고 해서 양국 간의 지도자 사이에 감정이 생겼을 때 이후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거기엔 서로가 의기투합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하는데 과거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거 문제를 다 묻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끝이라 한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또 사실상 끝이 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서 끝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말로 해서 그 끊임없는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도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분들의 어떤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이미 내린 결론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 과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책임지시오, 총리 뭐 한마디 하시오 라고 계속 말하게 됐을 때 그 64% 일본 국민마저 좀 심하지 않은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과거사 문제를 덜먹이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다 묻어두자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후벼 파서 감정적 대립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자. 따지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일본 국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 국민도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을 되풀이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마음의 각오와 또 한일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では会場の方はもうよろしいですか。 그러면 이제 되셨나요? 자, 여기서 모처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제는 과거 문제에서 미래 문제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질문할 때마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한국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딱 꼭 집어서 얘는 들기가 힘든데 정이 없다는 거. 해변공원 이제 미라도미나 21지역 거기도 너무 좋았고요. 거기 앉아서 바닷가 내려보는데 다리도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살기 너무 좋은 데 같아요. 내일 모레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통 기모노 입은 거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 내고 복고양이 샀어요.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일본인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납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납치 문제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간의 문제로 본다면 주권의 침해 행위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은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 시에 하셨던 그 평양선언의 기본 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매사가 또 그렇게 약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민들은 고이즈미 총리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신뢰하고 위임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듯이 과거, 현실, 즉 현재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에 좀 더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인 탤런트들의 일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데뷔했고 다음에 홍백전에도 출전했던 보아. 한일 양국에서 첫 앨범 발표와 더불어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는 피부색은 물론이고 문화, 식생활 등이 비슷해서 이국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고요. 전 제 음악으로 양국이 국경 없는 교류가 되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1년 전 월드컵 때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16강에 진출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저는 그런 아시아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수산아기도 프로그램을 모두 한국어로 진행할 정도로 어학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CD도 발매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회화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글의 친근감을 느낀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98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 금지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문화가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방송돼 각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렌즈. 기획과 제작, 출연 모두 한일 공동 제작인 실로 한일 역사상 처음 있는 시도였습니다. 영화 분야도 99년에 금지가 풀렸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에서 나가야마 미호가 주연한 러브레터가 크게 히트했고 2002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금지가 풀려서 생과 지히로의 행방불명은 한국 영화를 제치고 연간 흥행 성적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영화가 잇따라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쉬리와 JSA로 시작돼 엽기적인 그녀 등 일본에서 공개되는 영화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인 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주 많은데요. 다음은 좋아하는 한국인 유명인이 있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적은데요. 저는 CD까지 냈는데요. 더불어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사랑해요군요. 그러면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영화나 음악 등 대중문화에 흥미가 있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흥미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분의 1입니다. 흥미가 없다는 대답이 4분의 3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일본 영화나 음악에 흥미가 있다고 대답한 분은 20%가 채 안 됩니다. 흥미가 없다고 대답한 분이 70%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섭섭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대통령 이 수치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일본과 한국 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흥미가 없다, 있다 한다고 그대로 고지 듣다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아주 재미있는 만화라든지 또는 재미있는 작품들, 책, 소설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요. 그러면서도 뭐 흥미없다 이렇게 실제 일본 문화는 흥미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무조건 싫다 하면서 실제로 정치인을 만나서 악수하자고 칭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노래방에서 일본 노래 한 곡씩은 다 배우려고 하던 그런 또 유행이 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전후 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신인류 세대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저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대답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쿠사나기 씨는 한국에 가서 이런 문화 교류의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가보시고 벽 같은 것은 느낀 적이 없나요? 저는 한 번도 벽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저 자신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제한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 노래나 영화,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일본 영화 중에서 말인가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영화든지. 영화는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좋아하는 영화든 좋아하지 않는 영화든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스머프 아십니까? 스머프 무슨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룹? 예. 전 한국의 그룹도 잘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음악은 참 이해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를 아주 좋아해서 언젠가 일본에서 대사를 전부 한국말로 하면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프입니다. 스마프로서 활동하고 있고, 역시 저희 노래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주셨으면 일본 노래는 언제쯤 개방될까요? 어제 우리가 낸 공동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으로 막아두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협의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 대표 선수 안정환 선수의 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본 축구 대표 선수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에 걸렸습니다. 제가 대체로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 이 공 잘 차는 사람, 노래를 듣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는데 사람 이름은 거의 습관적으로 외지를 않습니다. 않아서 거의 한국의 선수들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거 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주 땀을 흘리고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땀을 한번 흘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오사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토 씨. 그럼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학 씨 질문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제1교포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래에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것을 일본 사회에 환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님의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면 유태인이나 또는 중국인은 해외에 나가 살더라도 국적을 버리지 않고 말을 버리지 않고
그 가족의 문화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이 아주 변화해 가면서 이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꼭 국적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칭찬만 할 일이냐 이렇게 하는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의 문화와 자기 그 말과 긍지를 버리지 않되 또한 그 현지의 문화와 체제에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해서 그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학생 그 이군이 그렇게 말한 것은 매우 그 진보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현지에 또 그 하나로 적응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민족을 서로 묶어내고 두 국가를 묶어내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우리 일본 계신 동포들이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어떻습니까? 매우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고등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분 질문하시죠. 한 명 더 질문 받겠습니다. 스카모토 씨.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 총리가 됐다고 한다면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할 것이며 또 지금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순서에서 여성들이 항상 밀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남성이 질문해도 제 귀에는 지금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 여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일본 수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생각을 미처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대답이 아주 궁합니다만, 일본은 일찍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특히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확실한 그 평화 세력, 평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그렇게 이웃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은 앞으로 무한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사카에 계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카나기 씨, 여기서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께 질문이 있죠? 네.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우와.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신께서 좋아하시는 말, 일본에선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을 새기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뜻을 가졌으면 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2번째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김영삼 전 총재와 헤어져서 부산에 말하자면 역풍이 부는 곳에 제가 출마를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을 다짐했던 문구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떻게 될까,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될까, 자꾸 될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뜻을 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불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 가면 우리가 원하는 동북아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면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로 열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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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한 가운데 직접 대화 어떠셨습니까? 치쿠지 씨는 어떠셨나요? 매우 부드러운 논조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고가 매우 일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이 중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미국은 상당히 강경한 자세이고 일본은 중간 정도, 한국이 또 온건한 자세인데요. 한일이 선언에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철저한 대화 노선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일본이 군비를 확충한다 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또 한 가지 미래지향적 자세도 일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확실하게 한다면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라는 미래지향과 역사인식 또 청산 문제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쿠사나기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의 열정적인 연설과는 달리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위기로 저도 계속 옆에 있었는데요. 곧바로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매우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어려운 주제도 활짝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셨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어도 잘 통하고요. 매우 훌륭했어요. 앞으로 더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교류의 주역이 돼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인터넷과 팩스를 통해 여러 의견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300통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많았던 문제가 역시 보시는 대로 북한 문제, 납치 문제, 핵개발 문제 등이네요. 그들을 이어서 역사인식이라든가 일본 문화 개방 문제, 그리고 한국의 징병제, 또 부인과의 만남 등 개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전부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매우 유머러스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스마프를 몰랐다고 할 때도 재밌었습니다. 대통령을 매우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뭐頭が真っ白になりまして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주 격조 높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해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선물을 하겠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일본말을 공부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스마프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일본의 축구 선수도 모를 정도이니까 스마프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